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첫날 양시장 모두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그 원인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8,700억, 코스닥도 400억, 선물 시장에서도 4,600억. 예, 외국인이 모든 시장에서 매도를 나서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연기금이 또 최근 들어서 좀 거래소 시장 위주로 2,400억, 2,500억 이렇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또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뭐 5%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요. 예, 트럼프 취임이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아무튼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이겨내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 대금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거래 대금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거래소 시장이 보통 한 9조 원대 나왔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10조, 11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8조 8천억까지 하락을 했고 거래 대금 코스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5.5조, 5조 5천억으로 확 줄었어요. 5조 5천억은 이 정도 작년 말에 이 정도 4.8조 이 정도거든요. 5조 원대. 그러고 해서 웬만하면 6조 원대에서 7조 원대에 나오는데 오늘 5조 원대. 어제보다 금요일 시장보다 약 1조 원의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대금 축소는 그만큼 시장이 좀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승 국면에서 거래대금이 눌렀을 때 좀 적다. 거래량이 적거나 거래대금이 적으면 여기서 좀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오늘 거래대금이 5조 5천억에 끝난 거. 이게 단기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조 원대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6조 원대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이유 없이 하락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1265개, 300개 올랐는데 웬만한 거 그냥 다 떨어졌다. 나만 빠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빠지느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눈만 뜨면 파는데. 거래소 시장 오늘 4,600억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비차익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신년 들어서 계속 코스닥 시장에서 비차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에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4.7까지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조금 선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2023년도 요때가 가장 좀 높았을 때인데 그건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 시기에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발행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역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도 한번 찍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인데 지금은 그래도 한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보시다시피 동결이 지금 올해 7월 달까지 동결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시장이 바뀌겠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패드워치는 전망하고 있는데 뭐 혹자들은 뭐 2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뭐 동결이 뭐 하루 종일 1년 내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올해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파월이 나 진짜 파월을 안 좋아할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막 0.5씩 피컷을 하는지. 트럼프가 그래서 열받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금리 인하를 벌써 작년에 다 해버려 갖고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파월을.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파월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안 자르고 그 식물 FOMC 의장을 만들겠다라고 아주 대대놓고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싫어합니다. 예, 정책을 너무 못해요. 예, 또 MSCI 리밸런싱 문제가 나왔죠. 다음 달 12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편출되고 들어오는 종목들. 최근에 우리나라가 MSCI에서 편입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추가적인 원래는 이제 하나 빠지고 이렇게 하나 올라갔는데 이것보다도 빠지는 게 더 많고 조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입가는 종목은 삼양식품, 미포조선, LIG, 넥스원, 두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편출 가는 거는 예상입니다. 롯데케미칼, 엔캠, LNF, DX, 포스코, 머티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넷마블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좀 편출될 종목이 많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더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특히 여기 보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꽤 있어요. 엔캠, LNF, DX, 버티, LG화학 이렇게 돼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매도가 다음 달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 12일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편출 종목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참 수급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 증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이고 일본, 다른 나라 인도라든가 중국 이쪽을 더 늘리는 것 같은데 중국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를 나서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분을 많이 늘리는 거를 봐야 되겠죠. 증권주들을 좀 많이 샀네요. 렌치증권,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됐고 좀 특이한 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좀 많이 샀고 그다음에 산일전기, 일진전기를 좀 많이 일진전기는 뭐 8.4%, 3.99, 약 4% 넘게 매수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이마트도 좀 많이 샀어요.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코스맥스도 꾸준히 사고 있고 하이브도 매수하고 있고 LNF도 조금 더 늘려놓고 있어요. 반면에 지분을 축소한 거는 고려현, 시끄러운 것들, 이스페타시스 엄청 시끄럽죠. DB하이텍 엄청 시끄럽습니다. 삼양식품은 많이 올라서 축소했고 신택의 인터내셔널 얼마 전에 상승한 때 좀 줄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유일하게 사고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국민연금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 일진전기, 산일전기,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하이브 종목들을 매수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아침에 좀 올라오다가 또 밀렸죠. 계속 그래요. 그게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런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기계적으로 시가총액대로 때리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아무튼 뭐 리가켄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시장 윈윈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리가캠의 그 어떤 윈윈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ADC 시장을 상당히 성장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 8조 원 시장이었는데 26년 내년까지 약 19조인데 30년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ADC 시장, 그 암만 잡아서 타겟하는 그런 ADC 기술이 리가캠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니까 그래서 리가캠과 계속해서 ADC를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리가캠은 고용암, 기본적으로 고용암 비롯해서 비소폐암, 림프종까지 계속해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는 ADC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죠. 계속 여기서 생산해 주면서 리가캠은 삼성바이오와 결탁해서 견고한 국내 생산만을 확보.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동안 리가캠이 우시바이오하고 했어요. 우시바이오. 중국의 우시바이오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 자꾸 중국에 때리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시바이오가 단계적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우시바이오와 하고 있는 것을 삼성바이오와 지금 다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파이프라인도 좋고 앞으로 많은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바로 리가캠. 그만큼 회사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목표는 2030년까지 15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
계속해서 매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기술 수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가 1차 목표가 시가총액 2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시장이 때리는 거를.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윈윈 전략, 손을 잡았다. 앞으로 그만큼 삼성 바이오가 리가캠의 성장성을 보고 윈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인정했다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러시아 파병 북한군 피해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사망이 300명, 부상자가 2,700명, 3,000명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10,000명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우 전쟁은 어떻게든 마감이 되겠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게 러우 전쟁 아닙니까? 러우 전쟁이 일단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김정은과 대화할 가능성이 오늘 국정원이 발표한 거예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핵 동결하면 빅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 딜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북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다가 빠졌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대북 관련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의외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김정은하고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뭐 중에서 나오면은 리처드 그레넬 팀내사 협상을 잘하는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 임명을 해서 일단 다시 한번 김정은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만 끝나면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이유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러우 전쟁부터 끝났다라고 하면 바로 대북과 관련된 대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은하 증시에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탄핵 전국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뭐 정리는 되겠죠. 정리가 돼서 진짜 뭐 민주당이나 뭐 어느 쪽이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대북 관련에 대한 추진도 정책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래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경도 그렇고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길게는 올 한 해를 놓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에 대한 내용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통방, 집중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북 관련주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분명히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슈팅 나오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서 벌써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을 더 주고 사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뭐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것도. 근데 요 바닥에 산 사람들은 좀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올랐다 빠졌다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다가 팔면 또 올라가고 이거 미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덜 움직일 때 사서 물려놓고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거나 분위기가 형성될 때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 섹터가 대북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늦어도 뭐 올 1년 내내 안으로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대북주는 탄력이 엄청 좋아요. 돈이 몰리면 쫙 빨아듭니다. 시장이 지금 보다시피 좀 테마성 주식들이 좀 많이 가는데 대북주는 움직이면은 생각보다 많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뭐 철도도 있고 뭐 개성공단도 있고 그리고 뭐 도로도 닦아야 되고 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뭐 전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뢰도 제거해야 되고 뭐 엄청 많습니다. 관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빌어도 줘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섹터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움직여요. 지금보다는 환경이 완전히 변해야
탄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예, 움직일 때 사면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 좀 덜하더라도 사놓고 예, 홀딩해서 슈팅이 좀 크게 나왔다. 그러면 좀 매도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또 매수하고. 요거 제가 오늘 올해 한 3번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네, 3번 정도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슈팅 나올 때 좀 정리했다가 좀 조정할 때 좀 샀다가 슈팅 나오면 팔았다가 요거 한 3번 정도만 해도 올 한해 장사 예, 거의 끝날 정도로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 뭐 연초에 좀 올랐다가 그거에 따른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나마 긍정적인 게 거래 대금이 예, 많이 줄었어요. 5.5조. 5.5조라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거래 대금도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거래가 줄으면서 빠진 것들은 의외로 반등 나올 때는 또 거래가 딱 실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국이 불안하지만 뭐 어떻게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외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고, 환율도 더 오버슈팅 되는 부분도 좀 안정을 찾을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좋은 시장에서 올해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하루하루에 뭐 최선을 다해야죠. 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예, 오늘 막 올라간 주식이 내일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잡고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올해는 그런 수 있는 분들, 엉덩이가 좀 무겁고 그런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 예,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매일 시장을 체크하면서 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